자, 사람들이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말로 우리들의 속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까맣게 탄 속, 비트코인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하락하면서 8,000불대가 무너지고 지금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상에서는 7,60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꽤 큰 폭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덕분에 알트코인들, 피해가는 알트코인들이 거의 없이 얻어맞고 져 터져가지고 다같이 굴러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 미래 언젠가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탈비트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자, 아무튼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더욱더 극심해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한번 66%를 넘어선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과 동시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공포 상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극심한 공포에는 달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7시간 후에 이 심리 상태가 업데이트가 되게 될 것인데요. 과연 극심한 공포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인지, 극심한 공포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살짝 발을 담가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죠. 암호화폐 특금법 법안 소위 통과, 신고제 요건 완화. 자, 21일 비공개 회의가 열렸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드디어 이 특금법이 발의된 지 무려 1년 8개월 만에, 진짜 일 더럽게 안 하죠.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고요. 가상실명 계좌는 법률 그대로 유지를 하되 발급 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으로써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무조건 발급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이 암호화폐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내에서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어딥니까? 이 자리까지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나중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고 나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국민은행도 꽤 반가운 소식을 내놨었는데요. KB국민은행은 지난 10월 이더리움과의 미더에서 대형 컨퍼런스를 열고 디지털 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수탁 업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에 발표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니까 나름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금융사가 암호화폐가 포함된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은행 행장 같은 경우는 비탈릭이랑 웃으면서 사진도 찍은 적이 있었죠. 자,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다른 나라들을 뒤쫓아가가지고 이 경쟁에서 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제2위의 채굴기 생산업체 카난이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당시 최고 13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가는 9달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홍콩 블록체인 협회 회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카나안이 홍콩 증시 상장도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다. 자, 비트메인의 혼란에 빠져있는 틈을 타가지고 카나안이 치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트메인은 홍콩 쪽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돌아섰더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SEC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되는 중국 관련된 소식인데요. 중국 선전시가 상하이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불법 행위 방지 규범을 게재했습니다. 나쁜 놈들 그냥 다 때려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범죄를 좀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또 미세먼지를 한국 탓이라고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 탄소가스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물론 이 비트코인 채굴 탄소 배출량이 기존 추정치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 관련 탄소 배출량의 47%가 중국에서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채굴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전세계 환경오염에 앞장을 서고 있는 이 중국,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모든 피해가 중국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다른 나라에 피해 끼치지 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4차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허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인데요. 미국의 무려 3배를 차지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덤비고 있는 것 같죠? 자, 한편 미국에서는 CFTC 위원장이 계속해서 미국이 암호화폐 기술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만 하지 말고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가 비트코인 캐시 기반 정기 결제 시스템, 이름은 캐시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캐시 채널을 통해서 사용자는 어떤 통화로 미래에 발생할 거래를 사전에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쉽게 풀이하자면 자동 이체 같은 개념으로 사용자는 비트코인 캐시 결제를 승인하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거래가 집행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 이어서 또 다른 암호화폐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데요.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칼다노 볼테르 단계가 2020년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칼다노 개선 제한 위원회가 공식 창설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칼다노 지갑 내 뉴스피드를 통해 칼다노 개선 제한 위원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려도 개발은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웹 브라우저인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정식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듣기로는 한국에서도 이 광고를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해요. 브레이브 브라우저 상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게 되면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죠. 아시아 쪽에는 아직 정식적으로 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스트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 혹은 컴퓨터 기기에서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영상마다 링크를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사용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실 때는 이 사자머리 아이콘을 누르셔가지고 광고 차단 기능을 해제해 주시면 유튜버들이 생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바이낸스가 중국 경찰들의 급습 이후에 문을 닫았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는 이것은 구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내 고정 사무소를 바이낸스는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급습을 받거나 문을 닫을 일이 애초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바이낸스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것을 빌미로 세력들이 가짜 뉴스를 내고 비트코인을 더 내리려고 개수작을 부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되는데요. 바이낸스는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암호화폐 중개업체인 타고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간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참고로 이 타코미 같은 경우는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 피터 థ일이 투자한 암호화폐 중개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나가서 바이낸스가 인도 진출을 선언합니다. 인도 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주는 거래소 중에 하나, 지르X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루피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다가오는 25일부터 인도 루피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과연 인도 당국이 이것을 그냥 놔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일단 다 고려를 해서 인수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내년 초에 호주로 또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끼리에 이어서 캥거루까지 잡아보겠다. 지금 현재 호주에서는 바이낸스 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이제 몇 개의 극소수의 암호화폐만 거래가 진행되는 제한된 서비스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판을 한번 벌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BNB 유동성도 그리고 생태계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평상시에 BNB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이 어쩌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식으로 이 제미니 거래소의 쌍둥이 중에 한 명이죠. 카메룬 윙클보스가 이야기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히려 금값과 은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달러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 은 값이 조작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실제로 몇 번 걸리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더욱더 시총이 작은 암호화폐 조작하는 거 일도 아니겠죠. 더러운 놈들이에요. 참고로 그레이스케일에 따르면 3분기 총 투자액이 2억 5,400만 달러인데요. 이 중에 84%가 헤지펀드들의 자금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돈을 넣은 액수만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보이면은 확 깎아 내려가지고 얘네들이 많이 매수를 들어갈, 그러니까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독차지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테크 버블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닷컴 버블 때 기술 회사들 주식 다 바닥을 치게 만든 다음에 지네들이 전부 다 매수를 해가지고
쭉 끌어올려가지고 막 팔아 제끼는 그런 모습을 제가 실제로 목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똑같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살짝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누가 봐도 종이 화폐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약삭 빠른 기관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페이팔의 CEO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는 말이 딱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페이팔이 처음에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를 엄청 깠거든요. 그러면서 지는 매수해서 들고 있어요. 하여간 이놈들, 있는 놈들이 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비트코인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완전하게 떡락하기 전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비트코인 100캔들 이동평균이 단기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가격으로 보면은 7,714불대, 그래서 이 7,714불대에서 버텨줬었으면은 후에 8,000달러까지 상승을 도모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확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코인데스크 측에서는 만약에 이 레벨이 무너지면은 낙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낙폭이 더 커질까봐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분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좋지 않아 보인다. 얻어 터져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비트코인이 7,300불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5,500불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7,000불, 6,000불 뛰어넘어서 5,000불대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좀 암울한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다음엔 조시레이저의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7,400불대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 부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목격이 되고 있다.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 이후로 저항 및 지지 자리였었고 어찌 보면 이 7,700불대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700불대가 월봉상으로는 지지 자리이나 7,400불대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6,50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여기서 만약에 잘 버텨준다 그러면은 7,900불, 8,000불대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으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가격대로부터 1,000달러 이상 더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 무시무시하죠. 정말 공포스러운 분석들이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장밋빛으로 반짝반짝 빛났었던 비트코인, 지금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이 조시레저가 이야기를 한 7,400불대 더 자세히 보자면은 7,378불대 이 자리가 꼭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본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을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도움이고요. 한 분 한 분 도와주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굿세어라 비트코인을 외치며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굿세어라 비트코인!